안녕하세요.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다음 달 6일부터 2015학년도 수시 원서 접수 시작이 됩니다. 이제 한 3주 정도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특히 올해는 이 수시 모집이 9월에 한 차례로 통합이 되고 또 수시에서 학생부 위주 전형의 비중이 84%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에게 현실적인 전략을 짜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 방송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민대학교와 인하대 입학사정관을 직접 모셨습니다. 국민대와 인하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소중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 국민대와 인하대 편 함께해 주실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시죠. 하나고등학교 전경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교사 전경원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근거해서 자기소개서 작성을 해야 하는데요. 8월 31일까지 선생님들은 입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험생 여러분들은 미리 작성하셨더라도 최근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출력을 해서 최종본을 근거해서 자기소개서 작성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수험생의 입장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이 특집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실 분이십니다. 성공여고 이정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공여고 교사 이정수입니다. 지금 이제 그야말로 마지막 정리를 해야 할 시간인데요.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학생부 분석을 좀 정확하고 꼼꼼하게 해서 자기에게 자기 역량이 충분히 드러나 보일 수 있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수 있다면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고, 그렇지 않다면 괜히 친구들 주위 반응에 휩쓸리지 말고 소신껏 자기 나름대로 자기에 맞는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전형을 선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국민대와 인하대 입학사정관께서 차례로 나와주실 텐데요. 먼저 국민대학교 선임 입학사정관이신 김경화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입학사정관 김경화입니다. 오늘 방송이 국민대학교에 관심 둔 친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가자 2015학년도 수시 상담 진행하고 있는데요. 방송 상담은 접수가 마감이 됐고요. 온라인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선착순 100분에게 수시 상담해 드릴 거니까요. 신청하실 분들은 저희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 국민대와 인하대 편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 국민대와 인하대 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우선은 2015학년도 국민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네, 2015학년도 국민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 특징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국민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은 자기 주도성과 도전 정신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고자 하며 지원자의 역량이나 잠재 가능성은 고등학교 학교 생활을 통해서만 평가합니다. 먼저 2015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장 큰 특징은 모집 따기 및 선발 인원의 확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2014학년도 입학사정관 전형의 선발 인원이 450명이었으나 올해는 학생부 종합전형 수시 선발 인원이 820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국민 프런티의 경우 일부 제한적 모집 단위에서 123명을 선발하였는데 올해는 인문자연계 전 모집 단위에서 403명을 선발하며 이는 전년도 대비 3.5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둘째, 학생부 종합전형의 전형 요소는 동일합니다. 단계별 전형으로 1단계는 학생부 교과 30%, 서류평가 70%로 3배수로 선발하고 2단계는 1단계 성적 50%, 면접 50%이며 면접은 교과적성 면접 없이 입학사정관 면접으로만 진행됩니다. 물론 학생부 종합전형의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네. 네, 셋째, 지원 자격의 변화가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전형마다 다르고 국민 프런트의 경우에는 2013년 2월 이후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예정자로서 3학년 1학기까지 3개 학기 이상의 본교 지정 교과목 석차 성적이 있는 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홈페이지에 탑재된 모집 요강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국민대학교 종합전형의 특징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원서 접수 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대학교 원서 접수 기간은 언제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원서 접수는 9월 12일 10시부터 18일 17시 오후 5시까지이고요. 본격 입학 안내 홈페이지 또는 UA 어플라이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자기소개서 및 교사 추천서 입력은 19일 오후 4시까지입니다. 기한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서 접수 기간 우리 학생들 꼼꼼하게 챙겨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국민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지망하는 학생의 상담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았고요. 미리 논의된 상담 내용 바탕으로 국민대 입학사정관 선생님과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고 있는 고3 인문계 학생입니다. 네, 인문계 학생이군요. 요즘에 어때요? 공부는 잘 되고 있어요? 그냥 평소랑 똑같이 하고 있어요. 네, 평소랑 같이 하고 있으면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어떤 점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국민대학교 국민 프론티어 전형에서 1단계 교과 30을 반영하는데 내신이 어느 정도가 가능한지 궁금해서 궁금합니다. 네. 그래도 국민대 전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찾아보고 연구를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 자, 오늘 본격적으로 상담을 좀 해볼 텐데요. 우선은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이정수 선생님께서 짚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1학년부터 3학년 1학기까지 내신 평균 등급을 살펴보겠는데요. 평균 등급이 국어가 2.4등급, 수학이 1.8등급, 그리고 영어가 1.6등급, 사회 2.1등급, 평균 1.98등급입니다. 네. 교과목 학년별 추이를 살펴보면은요, 국어는 2.5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하고 있고, 수학은 2등급에서 1.5등급에서 2등급으로 이제 3학년 1학기 때 약간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영어도 2등급에서 1등급, 그리고 2등급으로 그런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6월 모의평가 점수를 살펴보면, 국어 B형이 3등급, 수학 A형이 3등급, 영어가 3등급, 그리고 한국지리 사회문화 모두 3등급으로 평균 3등급인 학생이고요. 네. 4월달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은 6월하고 비교해 보면은 국어가 2등급에서 3등급으로 수학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을 했고 영어가 3등급을 유지하고 있는데 한국지리가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사회문화도 5등급에서 3등급으로 올랐거든요. 네. 그런 걸로 봤을 때 아마 이 학생이 사회 쪽에다가 좀 집중을 하다가 다른 국영수 부분에서 약간 놓친 듯한 인상이 보입니다. 네, 희망 전형 보겠습니다. 예, 희망 전형을 보면 국민대 국제학부 국민 프론티어 전형을 희망하고 있고요. 네. 비교과 활동을 한번 살펴보면 1학년 때 학급 회장, 또래 상담 동아리 활동, 2학년 때 부회장, 청선 적십자 동아리 활동, 나는 희망 나눔 부스를 운영했고요. 네. 3학년 1학기 때 학급 부회장, 동아리 활동, 방과후 활동 이런 활동들을 했고요. 또 다문화 재능인 기부, 인도법 탐구 등을 했고요. 이 학생의 그 밖에도 학생부의 선생님들께서 기록해 주신 내용을 보면 특성으로 자기주도성이라든지 과제 집착력, 책임감과 같은 그러한 역량이 있는 학생으로 보입니다. 네. 수학 내역을 살펴보면 주로 이제 과학 부분과 논술 부분에서 상을 받았는데 1학년 때 교내 논술 대회 최우수상, 2학년 때 과학 독후감 대회, 장려상, 교내 독후감 쓰기 대회, 그 다음에 과목 2학년 때 성적이 많이 올라서 2학년 과목 우수상으로 미적분과 통계, 실용영어와 같은 과목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네. 네. 네, 우리 학생의 경우는 내신은 1등급 대 학생인데 이제 모의고사가 3등급 대 성적을 보이는 것으로 봐서 내신이 우수한 학생인데요. 국민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할 때 서류를 작성할 때 그리고 서류 제출 시 주의할 점 먼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국민대학교의 이번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서류 제출은 증빙서류 따로 제출 없이요. 학교생활 기록부 그리고 자기소개서, 특별히 국민 프론티어만 저희가 교사 추천서를 받고 있습니다. 네. 예, 평가의 기본은 학교생활부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이제
근거한 사실을 저희가 이제 주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학생부가 가장 중요한 평가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실한 학교 생활 안에서 무엇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또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자기소개서의 공인 어학 성적이나 외부 스펙을 기재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그 외에도 올해 서류평가 시에 기재했을 때 0점 처리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네. 그 항목들은 반드시 인지하시고 작성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교사 추천서는 반드시 고3 담임이 아니어도 무방합니다. 지원자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는 선생님께 부탁하시되 좀 더 기간을 충분히 드리면서 부탁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서류 제출할 때 주의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앞에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을 다 보셨습니다. 우선은 김경아 선생님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장점과 보완할 점을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먼저 장점을 좀 말씀드리면 그 학생부 교과 영역 외에 비교과 영역을 통해서 꾸준히 활동해온 노력이라든가 경험들이 그 학생의 잠재 가능성 그리고 도전 정신, 인성 등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물론 3학년 1학기 성적이 약간 하락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지만 그것은 그렇게 크게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었고요. 더 또 중요한 거는 2학년 때 1학년 성적보다 더 향상되는 그런 이제 변화추이가 있는 것은 대단히 긍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완할 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학생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아 보이는데요. 자기소개서의 진로 탐색 경험으로 어떤 내용들을 쓸 계획인가요? 제가 그 다문화 멘토-멘팅 활동을 하면서 겪은 그런 사례들이나 이런 거를 쓰려고 하거든요. 다문화 활동을 하면서 이제 겪었던 어떤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쓸 계획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네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실들을 써도 굉장히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잠재 능력 모범상도 있었고요. 그리고 청소년 적십자 활동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희망하는 그런 것도 연결돼서 할 수 있는 게 본인이 기획하고 운영한 사례들도 또 학생부 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충분히 연결시켜서 쓴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보완할 점을 좀 말씀드린다면 다양한 문화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제회의 기획자가 되는 것이 꿈이지만 그러한 내용들이 학생부에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가 필요한 겁니다. 학생부에 한두 줄로 나와 있지만 본인이 그것이 굉장히 교내 활동에서 의미 있는 활동이라면 자기소개서 충분히 어필할 수 있도록 이제 작성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들어보니까 우리 학생은 자기소개서에 쓸 소재는 참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좀 의미 있는 내용을 두드러지게 어필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 합격을 위해서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국제학부는 국민 프론티어 전형으로 올해 15명을 처음 선발합니다. 네. 이제 작년에 없었고요. 그래서 좀 아쉬운 게 전년도의 합격 현황을 알 수가 없는 점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다만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과 비교했을 때 2등급에서 3등급의 학생들이 많이 지원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하셔야 될 것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서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면접을 위해서 모의 면접 등으로 자신감을 좀 충전시키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우리 학생이 보완해야 될 점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이정수 선생님께서도 우리 학생의 자료를 같이 보셨는데 학생의 교과와 비교과에 대한 간단한 평가와 보완할 점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 주시죠. 이 학생 같은 경우 교과 성적도 상승하고 있고 그 성적적으로는 지금 이제 사정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크게 생각을 할 필요가 없고요. 오히려 그 1학년에서 2학년에 올라갈 때 아주 굉장히 우수하게 성적이 이렇게 올라간 부분에서 자기소개서 1번 항목에서 좀 충분히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비교과 활동도 리더십, 동아리 봉사활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학생이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잘 이렇게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보완할 점으로 보면 이제
그 약간 욕심이 생기는데요.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은 6월 달에 좀 떨어졌지만은 이 학생이 자기가 마음먹는 부분에 대해서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 다른 그 전형도 생각을 해서 최저 등급을 맞출 수 있도록 한 두세 과목에 좀 선택과 집중을 해주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전형에도 좀 한번 그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특히 학생부를 보면은 그 논술 수상이라든지 뭐 그 여러 가지 글쓰기상을 굉장히 많이 그 꾸준히 네, 받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논술 쪽에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기소개서 부분은 조금 아까 사정관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국제회의 기획자가 되겠다 그랬는데 좀 이것을 물론 이제 다양한 분야에 막상 되면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것을 좀 더 지금은 전문화해서 내가 어떤 분야의 국제회의 기획자가 되겠다라고 그런다면 다문화 활동뿐만이 아니라 법과 정치라든지 사회 속에서도 이제 그 성적이 향상된 부분과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서 분명히 어떤 활동을 한 것, 그다음에 동아리를 만들어서 한 거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 속에서 자기 그 국제회의 기획자가 가질 수 있는 역량을 좀 찾아보고요. 또 어떤 분야에 자기가 특별히 관심 있는 분야의 전문가로서의 자기 역량을 살펴본다면 군데군데에서 뽑아내가지고 자기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사례를 얘기를 해야지 자기 역량이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면접 준비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학생들이 의외로 그 입학사정관님들이 이제 그 면접을 할 때도요, 그 단순하게 사정관 면접이니까 아주 쉬울 거야. 단순한 인성 면접이 아니라 학생들이 그 학생부 교과라든지 자기소개서 기록한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물어보거든요. 네.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제가 이제 학생들을 데리고 연습할 때 보면은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 1학년 때 한 거 잘 모르겠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네. 그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또 그 경험, 그 기록 내용의 경험, 과정, 거기서 자기가 얻은 것들을 좀 중요한 것들은 좀 기록을 해서 익혀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대비를 해야 된다 조언을 좀 해주셨습니다. 앞에서도 선생님들께서 자기소개서에 총력을 다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국민대학교 자율문학의 특징은 어떤 게 있는지 또 자기소개서를 쓸 때 학생들 어떤 점 주의하면 좋을까요? 네, 국민대학교 자기소개서 양식은 대기업의 공통 양식을 사용합니다. 국민대학교 자기소개서 자율문항에 대해서는 화면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4번 문항은 지원자의 꿈과 진로 탐색 활동을 통해서 도전 정신을 평가하고자 만든 항목입니다. 따라서 지원자의 꿈이 보다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고요. 이 내용은 물론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경험으로만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자기소개서 각 항목을 실적 위주로 열거하는 것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네. 경험이나 활동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에 더욱 주안점을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앞서 또 우리 학생이 그 가장 궁금해했던 게 국민대학교 교과성적 우수자 2 전형에서 본인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만약에 맞출 수 있다면 내신 국영수사 2.03 등급으로 어느 학과에 지원하는 게 적절할지 궁금해했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김경환 선생님께서 조언을 좀 해주시죠. 네, 교과성적 우수자 이 전형으로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다면 문과대학에서는 중어중문학과나 교육학과 그리고 사회과학대학에서는 정치외교학과나 국제학부 그리고 법과대학에 지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학과에 대한 조언도 해주셨고요. 이렇게 해서 상담을 좀 들어보고 있는데요. 우리 학생 혹시 더 어떤 점 궁금할까요? 저 면접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네, 면접에 대한 조언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경화 선생님. 네, 면접에 대해서 학생들이 굉장히 좀 궁금한 것들이 많습니다. 네. 이제 두려움에 있어서 그럴 수도 그렇죠. 있겠는데요. 물론 올해는 입학사정관 면접으로만 진행이 됩니다. 기존의 교과적서 면접 형태가 없어졌기 때문에 학생들의 부담이 좀 더 줄어들지 않았을까 하는 네네.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입학사정관 또는 전공 교수 등으로 구성이 된 평가위원 2명이 지원자 1명을 2대1로 한 10분 정도 면접이 진행이 되고요. 네. 따로 문제를 만들어서
면접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제출한 서류들에 대해서 진위 여부라든가 또는 수험생의 전공 적합성이라든가 인성 등을 평가 영역 요소들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영역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출한 그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내용을 꼼꼼히 지금부터는 체크하셔야 되겠고요. 예상 질문을 작성한다거나 또는 모의 면접 기회를 갖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네, 우리 수험생뿐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수험생들이 수시 접수 기간이 되면 6장의 카드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학생도 수시 6회 전략을 포함해서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이종 선생님께서 좀 조언을 해주시죠. 예, 제가 국민대 이외의 추천 전형으로는 첫 번째 가톨릭대 국제학부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모집 인원은 8명인데 1단계 서류로 3배수를 하고 2단계 서류와 면접 20%를 반영하며 최저 등급은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는데요. 자기도덕성, 인성,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을 보기 때문에 이 학생에게는 아주 적합하고요. 면접도 전공 소형, 인성, 가치관, 서류 내용 등을 약 5분 동안 합니다. 전년도 성적으로 봤을 때 내신이 2.7등급에서 4.5등급 정도였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조금 이제 요런 정도로 봤으니까 조금 건국대 국제학부 KU 자기추천 전형인데요. 작년까지 자율전공으로 모집했던 그 학과입니다. 그래서 네. 모집 인원은 5명이고요. 1단계 서류 100으로 3배수를 뽑고 2단계 면접 100으로 개인 면접과 발표 면접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그 개인 면접은 제출 서류 기반 면접을 하고요. 발표 면접은 15분간 제시된 지문을 읽고 얘기를 하는 것으로서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집단 토론도 합니다. 그래서 왜 이 학생에게 이것을 추천했냐 하면은 물론 기본적으로 자기소개서를 자기 역량을 잘 보일 수 있도록 작성한다는 게 이제 조금 아까 여태까지 강조했기 때문에 그게 네. 기본이고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논술대회 등 여러 가지 학교 수상 경력으로 미뤄봤을 때 충분히 발표 면접에서 제시문을 읽고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추천을 합니다. 평균 내신 그러니까 아직 국제학부는 아니지만은 전년도 같은 경우 2.3 정도니까 네, 네.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욕심을 부려서 이 학생이 좀 수능 평균 등급, 수능 최저 등급을 좀 맞춰가지고 미래 인재 전형에도 도전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1단계에서 3.5배수 내외로 서류 100으로 보고요.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80과 면접 20%를 보는데요. 이화여대 미래인재 전형이죠? 네네네. 네. 수능 최저에서 2개 영역 2등급입니다. 그래서 현재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은 100분위로 봤을 때 두 과목, 2개의 교과에 좀 집중을 해서 한다면, 한번 욕심을 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래인재 전형에 추천을 했는데요. 이 모든 전형에서 가장 전제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학생부에 이렇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보이는 자기 자신의 역량을 구체적으로 학교에서 요구하는 그런 역량을 잘 보여줄 수 있도록 자기소개서를 잘 작성하는 게 관건이겠죠. 네, 예.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 다 들어봤는데요. 어떤가요? 우리 학생 도움 많이 됐어요? 네. 네. 궁금한 것 좀 많이 풀렸고요. 네. 네. 자기소개서 총력을 다해서 준비하라라고 오늘 강조 많이 해주셨어요. 준비 열심히 해서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국민대에 도전하는 우리 학생을 위한 합격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국민대학교에 도전하는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학생의 강점은 자기주도성과 인성, 도전정신 등이 잘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국민대학교 합격 전략은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진로 탐색 경험과 의미 있는 교내 활동을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학사정관의 결정적 조언은 자기소개서 작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모의 면접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상담을 바탕으로 국민대학교에 꼭 합격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국민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국민대학교 지망하는 또 많은 다른 학생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국민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조언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실한 학교 생활로 준비를 해온 학생이라면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꿈과 끼를 충분히 펼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국민대학교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을 이제 국민대학교에서 펼쳐나가시길 기원합니다. 네, 네. 좋은 결과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신감 갖고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경아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2015학년도 국민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 국민대와 인하대 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수시 합격에 대한 궁금증, 내신 성적에 대한 걱정, 내가 원하는 대학, 고3은 걱정이 많다. 하지만 꿈도 많다. 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 오늘 국민대와 인하대 편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인하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하대 입학처 전문위원이신 임보영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여름의 뜨거운 열정으로 여름을 불태웠을 텐데요. 이제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어요. 오늘 이 방송이 인하대학교를 이해하고 지원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뻥 뚫리게 하는 좋은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학생들의 마음이 뻥 뚫리게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2015학년도 인하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인하대학교는 먼저 작년에는 800명을 뽑았는데요. 올해는 945명으로 그 모집 인원을 확대했습니다. 네. 화면을 보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인하대학교는 먼저 학교 생활 우수자 전형에서요. 작년에는 서류 평가만으로 선발을 했는데요. 올해는 면접을 도입을 해서 학생들을 좀 더 면밀히 평가하고 만나보고 최종 선발하게 되려고 지금 전형 요소를 바꿨고요. 네. 두 번째는 공인 외국어 성적으로만 평가하던 특기자 전형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그 전형 형태를 바꿔서 학생들의 글로벌 인재 역량을 중심으로 최종 선발하게 되는 그런 전형을 신설을 했고요. 세 번째는 인하대학교의 자랑인 인하타스 P형 인재 전형이 있는데 면접의 비중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학생들이 교과 학년별 반영 비율만으로 1단계를 선발하던 것에서 면접을 통해서 학생을 좀 더 잘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특별한 지원 자격이 주어지는 국가보훈 대상자 전형에서 그 모집 인원을 3배 이상, 12명에서 40명으로 그 학생 이 모집 인원을 확대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제출 서류에 대해서는 전형별로 조금 간소화했는데요. 학교 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학교생활 우수자, 인하타스 P형 인재 전형, 고른 인재 전형 외에 학생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추천서를 요구하는 전형은 리더십과 글로벌 인재 전형이 있고요. 네. 학생의 활동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평가하고자 해서 전형에서는 활동 보고서까지 요구하는 그런 방식으로 올해 전형을 설계하였습니다. 네. 네, 수험생들이 또 자신이 원하는, 지망하는 대학의 원서 접수 기간을 잘 챙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인하대학교의 경우에는 수시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네, 인하대학교는 9월 11일부터 원서 접수를 시작을 하고 있고요. 네. 15일 월요일까지 원서 접수를 마감을 하는데요. 원서 접수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자기소개서를 입력하게 되는데 입력 마감은 9월 19일까지고요. 1단계 합격자를 발표하는 몇몇 전형에서는 합격자 발표일인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입력 기간을 별도로 두고 있으니까요. 학생들이 이 기간을 잘 숙지하셨다가 놓치지 않고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기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고요. 이제 인하대 지망하는 고3 학생과 직접 연결해서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국어교사가 되고 싶은 인하대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하고자 하는 고3 문과 학생입니다. 네, 국어교사가 되고 싶어요. 네. 언제부터 되고 싶었어요? 네, 작년. 그래요. 그렇군요. 자, 오늘 어떤 점 궁금해 전화했어요? 네. 자기소개서를 쓸 때 절대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더 자기소개를 잘 쓸까 아주 고민을 많이 하는 학생인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이정수 선생님께서 짚어주시겠습니다. 네, 성적 보시겠습니다. 이 학생의 1학년부터 3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 성적 평균은 국어 2.2등급, 수학 3.8등급, 영어 4등급, 사회 2.82등급해서 평균이 3.2등급이 되겠고요. 네. 내시 성적 추이를 보면 국어 성적은 2등급에서 상등급에서 1등급으로 아주 굉장히 아주 탁월하게 성적이 향상되었고요. 네. 그다음에 수학은 3.5등급에서 4등급으로 약간 하락이 되었고 영어는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승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6월 모의평가 점수를 보면은 국어 B형이 99%로 1등급입니다. 역시, 네. 그리고 수학이 그 4등급, 영어 3등급, 한국지리 2등급, 사회문화 5등급해서 평균 3등급이 되겠고요. 4월과 비교를 해본다면은 국어가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승을 한 반면에 수학이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영어 3등급을 유지했고 한국지리가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했습니다. 네, 희망전형 보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은 인하대 한국어문학과의 인하 미래인재 전형하고 그 인하 타스피 인재 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비교과 활동을 살펴보면은요. 1학년 때 그 동아리는 지구과학 탐구 동아리를 했고요. 1년 또 학생 기자단 활동도 했고요. 3학년 때 학급 부반장과 학생 자치 법정에서 판사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독서 토론 동아리 활동을 했고요. 수학 내역을 살펴보면은 1학년 때 역시 국어 성적이 우수해서 국어학력 우수상, 독서왕 선발대회 동상을 받았고요. 2학년 때는 자기주도 학습 우수상, 그다음에 체험학습 개인 이것도 기행 보고서 동상을 받았고 3학년 때 모범상 등을 받았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은 국어교사를 희망하는 학생답게 국어교과에서 모의고사 내신 두루 성취도가 아주 우수한 학생인데요.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전형이 인하 미래인재 전형,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과 또 인하 타스피 인재 전형 이 두 가지 전형인데요. 이 두 가지 전형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또 필요한 서류 그리고 서류 제출 시에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좀 정리해 주시죠. 네, 학생이 지원하고자 하는 두 가지 전형은요. 학생부 종합 전형 중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서류평가 중심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요. 우리 이나타스 P형 인재 전형은 면접 중심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화면을 보면서 제가 도표로 구분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전형 요소를 살펴보면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은요. 1단계를 학생부 교과와 비교과를 같이 입학사정관이 평가하는 서류 종합평가를 하고 있고요. 1단계 성적이 그대로 면접에서 반영이 되는데요. 학생이 정말 열심히 한 부분을 서류평가 중심으로 평가하는 거고요. 이나타스 P형 인재 전형의 경우에는 1단계는 정량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이 1학년, 2학년, 3학년의 학년별 반영 비율을 20%, 30%, 50%로 이렇게 차등해서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면접의 비율도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과 비교했을 때 그 반영 비율이 70%가 되는 그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평가 모형을 살펴보게 되면요.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면접의 비중이 적은 만큼 그 제출 서류를 기반한 학생에 대한 인성 면접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이나타스 P형 인재 전형의 같은 경우에는 면접 비중을 강화한 만큼 학생의 제출 서류 기반한 문제뿐만 아니라 그 전형에 지원한 그리고 그 모집 단위에 지원한 학생이라면 공통적으로 받을 수 있는 출제본부의 출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형에서는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과 달리 면접방을 이동하는 이동 면접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숙지해 줬으면 좋겠고요. 네. 제출 서류는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로 동일하고요. 학생들이 제출 서류를 작성할 때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학교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성실하게 했는지를 중심으로 작성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이나타스 P형인데 전형 같은 경우에 P는 프로그레시브라고 해서 발전적인 뭐 대기 만성형, 우리 대학에 오면 더 잘하겠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설계한 전형이기 때문에 학생의 발전 가능성, 그런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해 준다면 작성해 준다면 좀 더 좋은 평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신의 발전 가능성을 많이 드러내야 되겠군요.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가 활동을 모두 보셨는데요. 임보영 선생님께서 먼저 분석을 좀 해주시죠.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상담을 원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 생활을 가장 열심히 한 부분이, 성실하게 한 부분이 잘 드러나는 점이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보완할 점을 먼저 말하기 전에 네. 학생한테 간단한 질문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국어 교사가 꿈이라고 했는데요. 자기가 생각할 때 국어 교사가 되기 위한 장점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나요? 어려운 질문이에요. 우선 국어를 잘하죠, 지금. 네. 생각한 게 있나요? 아무래도 그 진로를 늦게 정한 만큼 활동에 있어서는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활동의 측면에서 좀 부족하다고 본인이 생각한다. 좀 겸손한 학생이에요. 네. 많은 네. 학생들이 굉장히 열심히 한 활동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본인이 약간 다른 지원자에 비해서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염려들을 하는 학생들이 네, 많이 네. 있어요. 네. 자신감을 갖고 자신이 네, 열심히 한 맞습니다. 부분을 잘 피력하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더 보완할 점이 혹시 있을까요? 네, 이 학생은 제가 이제 뭐 소속한 학교를 살펴봤을 때 학교에서 다양한 그러한 교과뿐만 아니라 비교과, 교육과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여타의 지원자의 비교를 했을 때 이 학생의 뭔가 뚜렷한 장점이나 특징을 찾아보기에는 조금은 미약한 부분이 조금 느껴지고 있고요. 네. 조금 더 면밀하게, 조금 전공을 나중에 선택을 한 만큼 좀 더 심도 있는 고민, 그리고 내가 왜 정말 이걸 원할까라는 그런 고민이 더 있으면 더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자, 임보영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인하대 합격을 위한 보완점을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주훈 선생님께도 같이 자료를 보셨는데 선생님 어떻게 보셨나요? 예, 저는 우선 교과 면에서 보면은 그 교과 성적이 2학년 때 이제 확 떨어진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3학년에서 올렸어요. 그리고 국어 성적이 전반적으로 우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모의고사 성적도 국어 성적에 굉장히 주목이 되고요. 또 영어도 등급 변화는 없지만 100분위도 향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승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 조금 아까 사정관님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학생부 전반적으로 이렇게 비교과 활동을 보면 주로 독서, 뭐 글쓰기, 글짓기 이런 수상 실적에 주목이 되고요. 학생 기자 활동에서 다양한 학교 활동을 한 것은 주목이 됩니다. 그런데 막 국어 교사로서 어떤 특성이 보인다든지 그런 것이 보이는 거는 학생부 자체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자기소개서에 그런 것들을 좀 어필할 수 있어야지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의고사 성적이 약간의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 같은 경우 만약에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하고자 한다면 학교의 인재상이라든지 그런 걸 살피면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어 교사로서 갖춰야 할 역량들을 생각하면서 자기 활동을 좀 이렇게 찝어내가지고 자기소개서에 작성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 학생의 글쓰기 능력들을 생각해서 다른 전형도 좀 눈을 한번 돌려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정훈 선생님께서도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앞서 우리 학생이 자기소개서를 쓸 때 절대 쓰면 안 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자기소개서 어떻게 써야 하는지 좀 궁금하다고 했는데요. 인하대의 자기소개서 특징은 어떤 게 있는지, 또 어떤 점을 주의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네, 인하대학교 자기소개서는요, 대교육의 3가지 공통 문항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 대학에서 추가로 자율문항을 하나 선택을 했는데요. 그 부분은 왜 이 전공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지원 동기와 향후 진로 계획에 대해서 학생이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각 문항에서는 평가하려고 하는 역량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인하대학교 입학사정관이라면 어떤 것을 보고 싶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작성을 한다면 조금 더 좀 풍성한 그런 자기소개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우리 학생이 자기소개서 작성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단순히 뭐 이렇게 내가 이런 활동을 했어요, 저런 활동을 했어요 하는 나열식의 그러한 나열식의 그런 자기소개서가 아닌 한 가지, 두 가지 내가 국어 교사가 되고자 하는 그런 꿈을 펼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부분을 한두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내가 왜 그 활동을 하게 된 계기 그리고 그러한 과정 그리고 우리가 셀프 리플렉션이라고 하죠. 자기 반성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잘 순으로 연대기적으로 작성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학생뿐만이 아니라 인하대에 이제 원서를 내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또 가장 궁금해하는 게 이제 면접에 대한 부분인데요. 면접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조언을 좀 해주시죠. 네, 인하대학교는요, 면접의 방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전형이 다양한 만큼 평가하는 그 평가 모형도 다른데요. 먼저 평가 기준을 모집 요강을 통해서 공개를 했어요. 네, 화면에서 보신다시피 저희는 이제 학생이 본인이 스스로를 잘 이해하고 있는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먼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형이 다양한 만큼 전형에 대해서 잘 선택을 했는가라는 부분도 먼저 확인을 하고 싶고요. 또한 지원하는 전공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이라든가 태도 같은 것들을 갖고 있는지 전공에 대한 적합도를 같이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상담자가 지원하고자 하는 전형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 있는데요.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입학사정관 그리고 위촉 사정관 전공 교수님으로 구성된 세 분의 면접위원이 한 방에서 지원자가 제출한 제출서류를 기반으로 10분 정도의 면접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는 학생이 내가 학교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왜 이 전공을 선택했는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잘 피력을 한다면 좋은 결과로 이루어질 것 같고요. 또 다른 관심 있는 전형인 이나타스 P형 인재 전형에서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3개의 방을 이동하는 면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방에서는 2분의 면접위원이 지원자 1명을 평가하는 방식이고요. 첫 번째 방에서는 앞선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처럼 동일하게 제출서를 기반한 그런 문제들을 질문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 방, 세 번째 방에서는 이 학생에 대해서 다른 지원자와 변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공통 문제를 출제를 해서 학생이 얼마나 전공에 대한 소양이 있고 태도를 갖고 있는지 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아마 인하대학교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면접에 대해서 아주 속 시원하게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종 선생님께서 수시 6회 지원 전략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수시 6회 지원 전략을 한번 짜보면 이제 이 학생이 생각하는 학생 인하대 뿐만이 아니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굳이 이제 한다면 인천대 자기 추천 전형하고 숭실대 SSU 미래 전형을 추천하겠는데 우선 인천대 국문과 자기 추천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요. 이번에 신설된 전형입니다. 전형 방법은 1단계 서류 100으로 하는데 교과를 33.3% 정량 평가를 하고 비교과 66.7%를 한다고 그랬는데 국어, 영어, 사회만 반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 1단계 60%, 면접 40%를 반영하고요. 서류 평가에서는 발전 가능성, 전공 적합성, 문제 해결 능력, 창의성, 인성, 리더십 등을 본다고 하고요. 면접은 일반 면접으로 10분 내외 전공 영역, 5분 내외의 계열별 질문을 하는데요. 추천 이유는 국어 성적이 우수하고 학생 기자단 활동 등의 그런 전공 적합적인 그런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역량을 잘 드러내지만은 그 밖에 인성, 다른 사람에게 배려 정신이라든지 그런 봉사 활동도 좀 같이 자기소개서에 기술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숭실대 국문과 SSU 미래 전형이 전년도 28.6대 1이었는데 이것도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요. 1단계 서류 100%
100%로 하고 2단계에서 1단계 60, 2단계 면접 40으로 수능 최저 점수가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네. 서류에서 전공적 합성, 열정, 자기주도성 비슷비슷하죠. 그리고 면접은 개별 면접에서 성실성과 학업이 이제 전공적 합성, 그다음에 계획 충실도 등을 이런 것들을 15분 정도 평가를 합니다. 추천한 이유는 국어 성적이 역시 우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학생에게는 우수한 국어 성적이 지금 강점이라서 네. 학생부 종합 전형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딱히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그 단국대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을 하나 추천을 하고요. 이거는 그 7명을 모집하는데 전년도 경쟁률이 12.29대 1이었는데 학생부 교과백으로 합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를 한 개 2등급을 반영하는데 그 국어 성적이 네. 우수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고요. 이게 그 모집 인원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이게 많이 돌아가거든요. 네, 그래서 네. 수능 최저를 맞추면 어느 정도 합격 가능성이 상당히 그 보장이 된다라고 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형을 추천하는데 그 2학년 교과 성적이 사실은 좀 불리하거든요. 그렇지만은 반영 교과가 국어를 30%를 반영해서 또 역시 국어의 그 우수한 그 성적을 반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숭실대 국문과 논술 우수자 전형을 추천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최저 기준을 만족할 수 있고 이 학생의 능력 때문에 순실대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들도 최저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논술 전형을 함께 추천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추천 전형까지 상담을 들어봤습니다. 우리 학생 들어보니까 어떤가요? 네, 진짜 감사드리고요. 대학 좋은 데 가고 싶네요. 네, 도움 많이 됐어요. 네, 우리 감사합니다. 학생은 우선 지금 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했으니까요. 교사가 되기 위한 그 자신의 역량도 좀 많이 드러냈으면 좋겠고, 우선은 자신감 갖고 지금까지 열심히 잘했잖아요. 자신감 갖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인하대에 도전하는 우리 학생에 대한 상담을 진행해 봤습니다. 우리 학생뿐만 아니라 인하대에 도전하고자 하는 많은 학생들에게도 좀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임보영 선생님께서 다른 학생들을 위해서 조언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하대학교는 다른 대학과 달리 학생부 종합 전형의 그런 전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내가 내신이 강점인가, 그것도 비교과까지 포함해서 서류 종합평가를 갖는 것이 강점인가, 아니면은 면접까지 보는 게 강점인가, 이런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잘 분석을 해서 지원을 한다면 가장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꿈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한 친구들, 여러 전형 중에서 전형 요소별로 잘 선택한다면 거기에서 좋은 결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신의 장점을 잘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 국민대와 인하대 편 함께 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임보영 선생님, 이정수 선생님, 또 결정적 코치이신 정경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내일은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편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